현직 부장검사 폭탄 발언. 부정선거 검증해보자.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놓고 관련 세력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논쟁을 벌이느라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야가 속히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 현직 부장검사가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라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의 여부보다는 부정선거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그 1차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아직도 40%가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서점가에서도 스탑 더 스틸이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며 이참에 속 시원하게 검증하고 다 털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 장진영 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포러스의 게시글을 통해 지난 11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토대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글에서 장진영 부장검사는 증언에 따르면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외부 해커가 해킹을 통해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며, 법원도 약 2년간 해킹을 당해 1만 8천 명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시대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 부장검사는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라고 하고, 헌재에 대한 위해 우려 가능성에 관한 기사도 보인다며, 헌재가 선관위 선거관리 방식에 대해선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부장검사는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 같습니다. 그는 첫째, 사전투표지 5만여 장을 보관 중인 선관위 국장실의 CCTV를 종이로 가려놓은 의혹, 둘째, 대법원에서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서버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의혹, 셋째, 다량의 신권같이 빳빳한 투표용지 뭉치나 다발 형태로 존재한 의혹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검증 비용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이 서점가도 장하겠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등이 쓴 스탑 더 스틸 대법원 부정선거 은폐의 기록이 교보문고 2월 2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는데요. 책 스탑 더 스틸 대법원 부정선거 은폐 기록이 베스트셀러 14주 연속 1위였던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제친 것인데요. 교보문고가 14일 발표한 2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스탑 더 스틸 대법원 부정선거 은폐 기록은 지난주 대비 51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등이 쓴 책으로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4명의 변호사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매 비율은 남성이 55.6%로 44.4%를 차지한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 40대가 각각 27.1%로 가장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이 온다가 2위, 인기 아이돌 장원영의 추천으로 떠오른 초역 부처의 말이 3위, 한강소설 채식주의자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탑 더 스틸에서는 부정선거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재판부가 판결문에 정상 선거의 개념이 규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판은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룬 언론사 스카이데일리가 맡았습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자신의 낙선이 부정선거 탓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준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판결문에 부정선거가 아닌 정상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책 32쪽에선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판결문에 정상 선거가 어떤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판결이라며 정상선거가 무엇인지 기술되면 그에 위반되는 것은 부정선거로 규정될 텐데 마치 이를 두려워하는 듯 정상선거가 무엇인지 판결문을 쓰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자들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손을 들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에는 법원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쉽게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 40%가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서점가에서 관련 책들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는 만큼 불신이 크다는 반증이며, 그렇다면 이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선거 부정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한다면 연세대, 서울대, 경북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 탄핵 반대 시국 선언도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도 14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이야기라고 전하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이상하다고도 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그 뒤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뒷말이 자꾸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적으로 서버 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세력과 공산 친중 세력이 결탁해 국회를 장악했고 지속적으로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요청을 줄줄이 기각하고 반헌법적 재판 진행을 일삼는 모습이 바로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변호사는 국제 카르텔의 핵심으로 A웹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지목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3년 인천 송도에 창립된 A웹이 109개국 이상과 연결돼 있는데 회원국 가운데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케냐 등에서 전자개표기 해킹과 관련된 선거 부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실제 A웹 서울센터가 수원선거연수원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웹과 밀접한 USAID 역시 해외 부패선거 논란에 자주 등장한다며 중국과 미국 및 국제기구가 얽힌 복잡한 카르텔 구조가 한국 선거에서까지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4년 당시 A웹 고문단 간담회에 박지원, 유인태, 김무성, 최경환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참석했다며 다수의 여야를 막론한 주류 언론 간부들도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오용 변호사는 투표지 위조 정황이 뚜렷하고 재검표 현장 이물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대표는 실제 투표지를 흉내낸 가짜 투표지를 제작, 재단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대형 인쇄소에서 한 번에 수백 수천 장을 찍어내고 재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접착제 잔여물이나 재단 분량 표식을 보면 재검표 때 발견된 가짜 투표지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관행 자체가 공정성을 무너뜨린다며 126건의 선거 소송이 기각됐는데 이는 심판이 선수 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수원지검 장진영 부장의 주장대로 이참에 투명하게 검증하여 털어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